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무기를 찾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무기가 외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나 봅니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중동 화약고도 터지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무기가 이 뛰어난 가성비를 바탕으로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도 방산 수출 규모가 최대 140억 달러에 달해서 2년 연속 세계 탑10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작년 이익이 수직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실적 시즌이어서 방산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발표 결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증권가에서 추정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이제 4대 방산 기업들의 합산 매출이 18조 2천억 원으로 이제 전년과 비교해서 2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합산 4대 방산기업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49% 늘어난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작년에 우리 방산 기업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실적이 좋았던 곳 어디입니까? 네, 일단 우선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평가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중 지금 48위 업체입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 방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50%가량 되고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기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작년 매출이 8조 7,250억 원으로 33.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6,500억 원으로 74%가량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K9 자주포가 폴란드로 인도가 되면서 이제 이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2022년에 이 이집트와 또 2조 원 계약을 했어요. K9 수출을. 그래서 이건 또 올해부터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한국형 이제 초음속 전투기 KF-20이라고 경공격기 FA-50을 생산하는 카이는 작년에 3조 7천억 원의 매출로 전년 대비 33%, 영업이익은 2,300억 원으로 6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항공 우주 분야의 이제 수주를 기본으로 해서 최근에 이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는 그 2022년에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또 체결했고 네. 작년에 이 FA-50 12대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2028년까지 이제 폴란드 요구에 맞춰서 이제 성능 개량 버전인 이제 FA-50 한 36대를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네.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실적 이제 들어봤고요.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도 어떻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까? K2 전차를 앞세운 현대로템은 작년 매출이 한 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고 이제 영업이익은 1,700억 원으로 한 21%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이 좀 개선이 됐죠. 현대로템은 이제 세계 98위 방산 업체로 전체 매출이 이제 방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 수준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현대로템은 이제 재작년 이제 폴란드와 1,000대 규모 K2 전차 수출 기본 계약을 맺어서 이제 실적이 이제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도무기 전문 업체인 LIG 넥스원 역시 작년 매출이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영업이익은 1,900억 원으로 한 7%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LIG 넥스원도 국제 이제 한 67위 방산 기업인데요.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 대공 미사일 천궁2 수출로 작년 수출 비중이 20%를 넘어갈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적 흐름이 올해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수주한 사업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반영이 되고요. 또 수출이 유력한 기업들이 있어서 또 K 방산이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이집트와 계약한 이제 2조 원 규모 K9 수출이 이제 반영이 또 되고 지속적으로 되고요. 또 폴란드와의 K9 이제
잔여 계약 283원도 지금 협상 중이어가지고 추가적인 수출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울러 또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영국 자주포 이제 사업 수주도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는 현재 이집트와 FA50 수출 물량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고등훈련 교체기 사업과 미국의 이제 공군 해군 도입기 사업 수주를 준비하는 등 올해 또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현대 롯템은 또 폴란드 K2 전차 1차 계약 180대 이어서 그러면 이제 820대가 더 남아 있는데 이 820대 또 계약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LIG 넥스원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2 수출 계약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 사우디 계약 규모가 아랍에미리트와 마찬가지로 2조 원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방산업계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주담대 갈아타기 열풍 은행 간 신청액 최대 15배 차. 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네. 수 있게 됐는데 맞습니다. 대출 환승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대출 비교가 가능한 플랫폼에서 더 저렴한 금리를 이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대환대출, 일명 주담대 갈아타기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원래 대환대출 자체는 존재하는 제도였지만요,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달 9일부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은행 간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예.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플랫폼 서비스에 이달에만 약 9,271건의 대출 이동 신청이 몰렸어요. 전체 신청액은 약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네. 한 건당 평균 신청액은 은행별로 약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했고요. 네네. 전체 평균은 약 1억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더 많은 주담대를 끌어오기 위해서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네. 뭐 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에게 직접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자 비용을 뭐 포인트로 제공한다 하는 이런 혜택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금리도 은행들이 다른 은행들의 어떤 금리를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플랫폼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은행 간의 주담대 갈아타기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은행 간의 실적 차이도 꽤 있겠습니다. 네, 지금 총 유치 실적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개별 은행별로 순위 자체는 공개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최고 은행하고 가장 적게 유치한 은행의 금액이 알려졌는데 이제 9일부터 가장 많은 이제 주담대 갈아타기를 유치한 은행은 총 8,700억 원, 가장 적게 유치한 은행은 600억 원으로 격차가 15배에 달했습니다. 꽤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이제 제휴 관계를 맺은 대출 비교 플랫폼 수와 은행 시장 점유율 등이 이제 유치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 뭐 주담대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건수 결과는 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은행권에서는 갈아타기를 신청한 대출이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제 은행 간 경쟁으로 전반적인 고객의 이자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은행 주담대 작년 11조 원 넘게 불어. 이 인터넷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뭐 카카오뱅크처럼 전 국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비대면 이제 추세가 확산되면서 갈수록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주담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등 3개 인터넷 은행 이 전월세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게 2022년 말과 비교하면 11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70%가 증가를 했는데 네. 이 같은 기간 4대 은행의 주담대가 13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물론 뭐 11조 원보다는 좀 더 늘어난 건데 이게 퍼센트로 따져보면 3.3% 늘었으니까 지금 상당히 급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네. 은행별로 보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역시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뱅크 주담대 잔액이 또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요. 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주담대 잔액은 21조 3천억 원으로 1년 새에 8조 원,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K뱅크 주담대 잔액
잔액은 지난해 말 4조 9천억 원으로,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보다는 적긴 하지만 네. 지금 1년 만에 2배가 늘었어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는데요. 네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이 4,06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인터넷 은행이 뭐 실행만 해도 뭐 사람들이 몰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이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주담대 금리를 내리고 특판을 진행을 하면서 주담대 공급 규모를 상당히 크게 늘렸어요. 네. 그러면서 대출 금리는 4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그냥 손가락만으로 대출을 옮기거나 아니면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넷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늘린 이유는 뭡니까? 사실 주담대라는 게 은행 차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택이라는 담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뭐 집이니까 대출 금액이 상당히 커서 수익성 자체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설립 자체가 이 주담대를 하라고 만들어진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중저 신용대출 공급이라는 이 본래 인가 취지를 외면했다. 아.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은행 3사 중에서 지난해 말에 이제 중저 신용 비중을 목표를 달성한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했고요. 뭐 네. 나머지 뭐 K뱅크라던가 뭐 토스뱅크는 뭐 목표치를 미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터넷 은행들이 이제 올해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은행들도 플랫폼과 저금리를 무기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뱅크와 K뱅크 주담대 지금 대환 최저금리가 3.5%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4대 은행의 최저금리가 한 3.68에서 3.7%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거보다 낮은 것이죠.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담대 갈아타기가 시작된 9일부터 고객이 몰려가지고 네네.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어. 현재까지도 접수량을 조절을 하고 있고요. 네. K뱅크는 이제 대환대출 인프라 한도 소진 시에 자체 대환대출 상품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